네, 경영학 원론 제3강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안트레프레니어쉽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자영업자와 안트레프레니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짧았지만 셀프 적성 테스트도 해봤죠.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필요로 하는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볼게요.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위험 감수를 하고 도전적인 환경에서도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특성들. 그런 첫 번째로 자신감, 높은 자기 신뢰와 끈기. 두 번째로 성취 욕구와 행동 지향성. 세 번째로 모호함, uncertainty죠. 모호함과 위험, 리스크를 수용해내는 것, 받아내는 것, 관용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각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자기 신뢰인 거죠, 그죠?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실행 능력을 믿고 실패와 역경에도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 자세입니다.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좀 희망과 확신에 차서 이게 실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지속한다.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신감과 끈기는 그냥 독선적이어야 한다. 무조건 내가 맞다라고 하는 자세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자세로 말할 수 있냐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부정적인 마인드를 조금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좀 합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올 것이다. 나의 노력만큼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어야 한단 말이죠.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노력의 보답,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결과는 당연히 올 것이다. 좀 부정적인 마인드는 어떤 건가요? 해봐야 안 될 것이다. 이거 내가 해도 잘 안 된다.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사실 결과는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내가 심은 만큼 거둘 것이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나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그 비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봄철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을에 거둘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뿌리는 사람이 없겠죠. 확신을 가지고 봄철에 밭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뭔가요? 콩을 심어야 되는 거죠. 심지 않고 콩을 거두려고 하는 건 헛된 희망이고 콩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콩을 심지만 가을에 뭐 아무것도 안 날 거야. 다 죽을 거야. 라는 마인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나는 노력을 한다. 열심히 한다. 나의 아이디어를 믿고 나의 실행력을 믿고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그 노력에는 보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가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역경에 봉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이해관계자가 많죠. 그러다 보니 트러블도 생기고 안 맞는 경우도 생기고 막히는 일도 생깁니다. 자금도 모자라고. 그래서 힘들고 이게 정말 절망적이고 끝이구나라는 그런 역경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인내하고 perseverance, 인내하고 꾸준히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드라이빙하는 그 태도, 그걸 끈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끈기. 첫 번째 중요한 그런 자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끈기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가요? 중요한 자질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취 욕구 그리고 지향성입니다.
셀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찍었어요. 아, 예쁘게 나왔네. 만족하고 끝나지 않았던 거죠. 뭔가 기회를 포착하고 이것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치브먼트, 성취에 대한 지향성, 방향성,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자, 이것을 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더 고객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비즈니스로 만들어질 것인가?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서 더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어치브먼트에 대한 니즈. 그 월세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월세가 만들어지네. 그러면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1년 후도, 10년 뒤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텔을 짓고, 그치? 객실을 만들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거죠. 나의 일상생활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비즈니스 에어비앤비가 되는 겁니다. 성취 욕구.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침대에 누워서 여러 가지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상이 현실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공상과학 소설에 이미 다 나와 있던 것들이죠. 과거의 소설로 SF 소설 다 나와 있던 것들입니다. 누군가 상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현실로 만들 것은 생각지 못했죠.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실행력, just do it, 그 열정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 미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데 당장 하지 않고 조금 딜레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implementation, 실행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 상황에서의 마음가짐이 어떤가요?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하면 될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히려 귀찮지만 그냥 해버리는 게 나아요. 막상 해버리면, 하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구나. 그리고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는 거죠. 그 만족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보다는 해버림으로써 생기는 만족감,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말씀드렸던 좋은 선순환을 타는 그 좋은 헤빗을 만들어내는 그 선순환의 과정이 이런 과정들입니다. 몇 가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이 현실화될 때 난 건강하고 싶어요. 그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하루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목표를 딱 정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나의 헤빗이 되는 거죠. 나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고, 저절로 하는 일상이 쌓이다 보면, 그죠? 컴파운딩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건강해져 있는 미래의 10년 뒤에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멘테이션이 중요한 거죠. 임플멘테이션이. 많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기회를 포착했어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되고 실제로 doing이 필요한 단계가 되는 거죠. 자, uncertainty.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uncertainty죠. 모호성,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uncertainty avoidance라고 하는 중요한 사회 문화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요. 5가지 5 dimension이라고 하는 홉스테드의 그 문화를 평가하는 지표들 중에 uncertainty avoidance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특히 우리 동양, 그죠? 아시안 쪽의 문화는 이 uncertainty avoidance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불확실성,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 뭔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걸 피하고자 하는 성향, 특성이 우리의 문화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왜? uncertainty,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잡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창업은 uncertainty가 어때요? 굉장히 높죠. 리스크도 크고 uncertainty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 우리의 문화기도 하고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보다 안정적인 미래가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안트레프레니어의 마인드 속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것, 현재의 불확실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다 끌어안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미래가 불안한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미래? 뭔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어? 설레네? 재미있겠네? 야, 난 뭐든 할 수 있네? 하는 기대감, 설레임으로 충족시켜내는 거죠. 불확실성을 견딘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즐긴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성향이신가요? 말씀대로 우리 동양인들은 일반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극히 싫어하고 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나에게 열린 미래, 나의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삶은 그냥 오픈되어 있는 기회들인 거죠. 난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도전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들을 실행하기만 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페이스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지 부주의하게 미래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대처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어떤 불확실성, 리스크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대처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콩심문대 콩이 난다는 것.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테이킹 할 때 어느 정도의 리워드가 올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올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노력을 불확실성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실행해 나가는 거죠. 리스크와 보상의 균형을 이해하고 그리고 불확실성, 미래의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 자, 그걸 모호성과 위험을 수용하는 자세, 관용적인 자세.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자질, 세 번째 자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하이 에너지, 높은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아이언맨을 보면 아이언맨의 에너지 소스가 이제 가슴에 하나 박혀 있죠. 어떤 건가요? 이게 뭐 현실에는 없겠지만 미래에 어떤 걸 수 있겠어요. 지금 소규모 뉴클리어 리액터, 조그만한 원자력 발전 기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죠. 이거 어떤가요? 10년, 20년, 30년 계속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주 작은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언맨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에너지가 하늘을 날아다니게 만들고 날아다니게 만들고 상당한 뭐 광선을 쏘게 만들고 적과 싸우게 만들고 자신을 프로텍트하게 만들고 하는 파워가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사실 그냥 무거운 아머일 뿐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이 모든 상황에서 이걸 다 이겨내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전략일 수도 있고, 뭐 지혜일 수도 있고, 당장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1번으로 나왔던 답이 뭐냐? 체력이라는 겁니다. 체력. 굉장히 많은 일정을 감당하고 전략을 짜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 만나고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에너지더라, 체력이더라. 내가 체력이 모자라서 이걸 못하지. 사실은 체력만 있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잘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답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제 그런 강력한 체력과 강인한 멘탈,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에너지,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의사소통 기술이 바로 이 부분도 연결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혼자서만 조용히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즈니스는 사람과 만나야 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감동적인 의사소통으로 팀과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요.
자, 이 장면은 마윈이 알리바바에 대한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알리바바의 시작점입니다. 이커머스의 가능성을 보았고, 오퍼튜니티를 보았고, 이것을 키워나가고 더 성장시켜 나갈 비전을 가진 거죠. 이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생각, 꿈, 아이디어, 비전만 있었던 거죠. 엔트러프레니어로서의 자영업자도 가지지 않은, 자영업자의 수준도 안 되는 작은 미미한 시작이었지만 그 꿈만은 지금 현재, 그죠? 알리바바의 위상에 이미 도달해 있는 만큼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비전을 열정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물론 거기 참여했던, 저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빌리어네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꿈을 소개하고 쉐어하고 소통하고 전달하고 강한 에너지와 멘탈리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엔트러프레니어로서 아주 필수적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작부터 이 알리바바의 시작인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마윈은 아무것도 없던 저 시간부터 이커머스의 미래를 이미 거의 예견을 했던 거죠. 눈에 보였던 거지.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미래의 기회가 보이시나요? 그것들을 고성장시킬 야망,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것들을 나의 이 비전을 이 모든 불확실성을 뚫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스킬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체력, 에너지를, 정신적인, 육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기업가로서 기업가를 만드는 자질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짧은 aptitude, 적성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나는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네. 나는 기업가로서 역시 나는 이게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러분들께서 모자란 부분들이 많다. 아직 이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것이 실망하거나 이렇게 다운될 이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미래의 시간들의 미래의 마치 마윈이 미래의 이커머스의 미래를 봤던 것처럼 나의 미래로 가기 위한 그 사이 과정의 과제들이 되는 거지. 자, 자신감과 끈기, 어치브먼트에 대한 욕구와 임플멘테이션, 미루지 않는 것, 그죠? 그냥 실행하는 것, just do it 하는 것. 언설턴티티를 기대감을 가지고 즐기는 것, 테이킹하는 것,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믿음.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멘탈리티,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 소통하고,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국에 만들어 나가야 되는 나의 삶의 중요한 벽돌들, 브릭들과 같은 거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마커스 퍼슨 같은 경우도 취업하면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준비해 나간 거지, 그렇지? 그냥 월급 받고 그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작은 사업을 하면 만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현재는 뭘 하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대학생이든 또는 어디서 어떤 파타임 일을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의 미래는 이거야. 거기까지 나는 할 일들이 많아. 하나씩 해 나갈 거야.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고 준비해야 될 것. 리딩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토킹하고 실제로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하고 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그 단계, 실행 단계 딱 왔을 때 너 이미 준비가 끝났어. I'm ready. 그리고 자신감 있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자, 기업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포지티브한 영향, 기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경제적 기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이죠. 자, 기업가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서. 자,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을 뽑아야 되죠. 인플로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죠? 밸류를 크리에이션, 가치를 만들어내는 value creating, value adding activity. 이게 비즈니스 광인 거죠. 계속 뭔가 없던 것에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천연 자원 아무도 아니었는데 이게 최종 제품이 되는 거죠.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생산 과정이 다 프로덕션, GDP, 국민 소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GDP는 기업밖에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취업하잖아요. 그 기업이 GDP를 만들지 나는 그 GDP의 일부인 거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컨트리뷰션 아닙니다. 내가 기업을 할 때만이 안트레프레니어만이 국민 소득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나라 발전에 직접적인 경제적인 나라 발전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이고요. 자, 사회적으로도 이런 제품들과 서비스들은 독창적이고 우리 삶에 포지티브하게 우리의 영향, 우리의 필요를 채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의 정의였죠, 그죠? 독창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은 사회적인 혁신을 만들어 나갑니다.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핸드폰, 모바일 폰이 있기 전과 후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상당히 다른 거죠. 모바일 폰이 없을 때는 또 없이 살았지만 지금 모바일 폰 없이는 지금 살 수 없는 사회적인 혁신, 문화의 변화, 이걸 이끌어내었던 겁니다. 기업가는 혁신의 주체입니다. 몇 가지 혁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회사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도 있지만, 자,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이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는 피자를 그 당시만 해도 다들 레스토랑,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만 먹는 걸 보면서 이게 심플한데 이거 레스토랑에서 안 먹어도 되겠는데라는 오퍼튜니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최초로 피자를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레스토랑에 투자를 안 해도 되니까 고정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죠. 그리고 모토가 30분 내 배송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당일 배송 이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민을 통해서 그런 그 배송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때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거죠. 내가 전화를 했는데 30분 내에 제품을 갖다 준다고? 식당 가도 그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나가서 하는 귀찮음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초로 처음에는 대학생만을 고객 타겟으로 하고 대학생들의 요구를 굉장히 귀담아 듣고 그 필요들을 바로바로 채워주면서 사업을 성장해 나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없던 것, 우리가 피자를 배달해 먹는다는 것이 그렇죠. 없던 건데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피자 배달이죠. 당연히 치킨 배달이죠. 그런 문화의 변화입니다. 와비 파커라고 하는 기업은 이 기업의 CEO는 해외 여행 중에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죠. 안경을 분실해서 안 보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안경을 사서 이제 여행을 마쳐야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살펴보니까 몇몇 독점적인 기업이 안경 생산과 공급을 다 독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소비자에게 중간 마진들을 싹 빼고 직접 판매하는 모델, 다이렉트 트랜잭션 모델을 만듭니다. 그걸 DTC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DTC 모델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모델을 사업을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은 실제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기존 마켓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혁신의 사례였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켓 컬리 같은 경우도 신선한 먹거리를 새벽에 배송하는,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 새벽에 배송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없던 것들이었죠.
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프레시한 제품을 배송하는 회사들이 더 많이 늘긴 했지만 마켓컬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거죠. 자, CEO에게 왜 새벽에 배송을 하나라고 물어봤습니다. 차가 안 막히니까.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고객에게는 그 필요를 굉장히 큰 방식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 고객의 필요를 맞추면서 실제 실행 방식은 효율적인 차가 안 막히는 시간에 배송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외에도 기업이 사회 문화에 혁신적인 그리고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가의 기여,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여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하죠. 국가 경제의 발전, 혁신, 사회 문화의 변화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취업을 하려고 한다. 아무도 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가 없는 거죠. 기업가는 이 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가 생태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벤처 자본, 정부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어서 그 안에서 기업을 하기 쉬운 시작을 하고 육성시키기 쉬운 그런 환경, 문화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 이게 자발적인 거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이기도 한데 실리콘밸리 같은 것은 어떤가요? 돈이 있죠. 벤처들도 있고 금융이 거기에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인재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죠. 일을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 성과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정부의 재정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거기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클러스터, 그 지역은 기업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혁신, 새로운 가치 창출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판교 같은 경우도 그런 면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가 육성의 중요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이런 클러스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업가로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앞으로 경력 개발에 창업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수집하고 나의 커리어들이 어떤 지원들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시 여기서 마치고요. 3차 시에는 기업가는 과연 타고나는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경력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 시에서 만나겠습니다.